모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기동 시에는 Y 결선으로 회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운전 중에는 델타 결선을 통해서 정상 운전을 유도했습니다. 또 하나 현장에서 모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EOCR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EOCR은 Electric Overcurrent Relay라고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이 EOCR이 이 주회로도 쪽에 이렇게 설계됨으로써 주회로도 쪽에 흐르는 전류를 EOCR이 감지해서 이 MC의 이 스위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EOCR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터 쪽으로 과전류가 흘러가지 않도록 끊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EOCR을 회로 설계에 반영해서 모터를 보호해주는 부분을 PLC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릴레이 방식으로 시퀀스 구현을 한 강의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 PLC 프로그램 강의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OCR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두 타입입니다. 이 관통형이 있고요. 이 주회로도 쪽에 두 가닥선을 방향성이 같게끔 해서 이렇게 CT에 선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줘서 흐르는 전류를 여기 철심의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 패러데이 법칙, 렌치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되고요. 그에 따른 전류를 감지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관통형이죠.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단자형입니다. 실제 주회로도 쪽에 MC 2차 측에 직접 결선이 되고요. 그래서 흘러나가는 전류를 감지해서 마찬가지로 EOCR을 동작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조금 보면 회로도 차이가 조금 있죠.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로도를 보게 되면 델타 결선인데 380V예요. 삼상 3선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닥선을 뺐을 때 이 TR을 통해서 220V로 전압을 낮춰주는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하고 있는 이쪽을 보게 되면 지금 같은 삼상이고요. 삼선식인데 두 가닥을 빼더라도 TR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로도의 주회로도 부분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개문제 1번부터 18번까지 검정시험용 회로도입니다. 모터 제어 회로도인데요.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은 산업 현장은 조금 차이가 있죠. 삼상 3선식 220V입니다. 어떤 선을 빼더라도 220V로 인가가 돼요. 그래서 가운데 TR은 없는 상태입니다. EOCR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EOCR이 MC 뒤쪽 편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MC 뒤쪽 편이죠. 그리고 이쪽에 보더라도 단자형도 MC 2차 측에 결선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검정시험용 도면을 보게 되면 EOCR은 MC 1차 측 위쪽 부분에 배치가 됩니다. EOCR 이렇게 주전원 부분에 센서용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공적으로는 이 센싱을 통해서 MC의 스위칭을 열어줘야 된다. MC의 스위칭을 열어줘야 된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제어회로 쪽에 MC의 전원을 차단시켜준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EOCR에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스위치가 검정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이 THR의 A 접점, B 접점이 아니고 수동 A 접점, B 접점을 사용해서 회로 설계 후에 시뮬레이션 해볼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배치하고요. 자,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전류가 흘렀을 때 제어회로 쪽으로는 정상적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그리고 EOCR이 동작했을 때 이 B 접점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어회로 쪽에 차단을 시켜줌으로써 이 MC 쪽의 전원은 인가되지 않는다. 고로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과전류 시에 주회로도 쪽으로 전류가 인입되지 않겠죠. 결국 모터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회로 설계를 반영을 해주면요. EOCR의 전원부도 배치를 하고요. 차단기가 올라가서 주회로도 쪽으로 전류가 인가되면 EOCR은 무조건 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EOCR은 차단기 쪽과 직접적으로 어떤 간섭 없이 스위치 없이 차단기에 의해서 전원이 인가된다라는 것을 회로 설계에 반영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 스위치가 조금 궁금하실 건데, 위쪽의 스위치가 열리게 되면 토글 개념입니다. 아래쪽 스위치는 닫히게 돼요. 이쪽은 공통 단자이기 때문에. 자, 이쪽이 닫혔을 때 우리 관리자 혹은 개발자, 사용자로 하여금 지금 과전류에 의해서 모터의 동작이 멈추게 된다, 혹은 MC가 오픈됨으로써 모터가 정지가 된다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겠죠. 그런 경고 상황, 또 비상 상황에 대한 시그널로 가장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전멸 신호가 되겠죠. 자, 전멸 신호를 위해서 플리커 릴레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커는 타이머에서 조금 더 응용된 거죠. 타이머가 이렇게 한쪽에 표식이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스위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플리커는 스위치를 보게 되면 양방향으로 이렇게 이 선을 기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와 비교해 보면 타이머는 한쪽 방향으로만 표식이 되어 있죠. 그러나 플리커 릴레이는 양방향으로 되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설정한 시간 주기로 이 스위치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반복해서 스위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OCR 그리고 플리커 릴레이에 대한 설명은 그전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플리커 릴레이에 회로 설계를 해주면 그 시그널을 위해서 부저 부분을 좀 설치를 할 거고요. 자, 부저 설치하고 그 다음 램프도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황색 램프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선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선으로 플리커 릴레이 쪽 연결해주고요. 스위치 쪽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단자들을 다 같이 연결해주면 설계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Y 델타 운전 기법에서 EOCR을 추가했고요. 또 EOCR의 동작 시에 그 동작을 알려주는 플리커를 통한 전멸 신호까지 설계를 해봤습니다. F8 쪽의 동작 시간은 약 한 1초 주기로 스위칭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요. 자,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올리고요. PB1을 누르게 되면 먼저 레드 램프가 동작하고 Y 기동이 일어납니다. 8초, 9초, 10초가 지나면 다시 그린 램프가 점등되고요. 델타 운전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EOCR에 과전류가 감지되면요, 이 스위치가 트립이 되고요. 트립이 되면 MC 쪽에 스위치는 다 오픈이 되고, 과전류에 의한 시그널이 부저와 옐로우 램프가 1초 주기로 전멸함으로써 사용자 혹은 관리자, 개발자에게 현재 지금 과전류로 인한 모터의 동작이 멈췄다는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릴레이 회로를 구현할 때는 이 플리커를 이용해서 실제 회로 설계도 하고요. 그리고 구현도 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릴레이 회로를 PLC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플리커라는 건 PLC 명령어에 없습니다. 플리커 대신 타이머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머를 가지고 전멸 효과를 내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건데요. 그러려면 플리커는 제외하고요. 이 온 타이머를 이용해서 똑같이 전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자, 타이머의 시간을 1초로 해서 그 타이머의 스위치가 동작해서 부조를 동작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타이머를 더 두고요. 자, 이 타이머에 의해서 이 두 번째 타이머가 이 첫 번째 타이머의 동작 시간을 제어해 준다. 자,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부조 쪽에는 처음에 한시 동작 순시 비접점을 두고요. 그래서 전을 인가시켰는데 그 전류를 인가시키는 시간을 이 타이머에 의해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만큼만 부조에 전류를 인가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T1에 비접점을 넣고요. 그리고 이 타이머는 마찬가지죠. 이 시간이 되면 얘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붙게끔 해주는 한시 동작 A 접점을 넣어줘서요. 그럼 이 타이머의 동작에 의해서 이 옐로 램프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이 됐을 때 옐로 램프의 동작이 된다. 자,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이 타이머가 동작하는 시간 이후에는 이 타이머를 리셋시켜 줘야 되겠죠. 끊어줘야 되겠죠. 끊어주면 다시 또 반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B접점을 여기다가 넣어주되, 이 B접점은 T2의 타이머의 B접점이 되겠죠. 그러면 F8과 동일한 전멸 시그널이 발생이 될 겁니다. 스위치 부분에 선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Y 기동 레드램프가 켜지고요. 10초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델타 기동으로 그린 램프의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과전류로 인식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EOCR 회로에서 과전류로 EOCR이 감지하게 되면 트립 시그널이 발생되고 스위치가, 제회로 쪽의 스위치는 다 떨어지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터에 있는 MC 스위칭이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모터 쪽으로는 과전류가 인입이 안 될 거고요. 과전류 상황이다 라는 거를 사용자 혹은 개발자, 관리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저와 옐로 램프가 플리커 릴레이와 동일하게 타이머로 구현된 회로 설계를 통해서 전멸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EOCR에 대한 동작을 회로 설계를 통해서 메커니즘을 확인을 했고요. 이 과전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모터는 처음 기동하면 전격 전류, 정상 전류보다 약 한 5배에서 7배, 8배까지 기동 전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동 시에 처음 모터를 동작시킬 때 필요한 전류 부분에 의해서 EOCR이 과전류로 오판하고 모터를 정지시키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동 시에는 전류가 정상 전류보다, 전격 전류보다 높더라도 유예해준다. 그 과전류는 무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을 D타임이라는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고요. 요 기동 시간만큼 D타임을 설정하는데, 대략적으로 현장에서는 한 5초에서 10초 사이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후크 메탈을 가지고 주전원선에 전류를 측정해보고 기동 전류에서 정상 전류로 내려가는 시간을 파악해서 D타임을 설정해주는 게 가장 정확할 거고요. D타임이 끝나고 나면 정상 전류, 전격 전류로 운전하는 중에 모터의 상황에 따라서 잠깐 짧게 정상 전류를 벗어나는 과전류가 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모터를 소전하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다.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는 짧은 시간이다 라고 하면 그 또한 무시를 합니다. 그때 설정하는 시간 O타임이 될 거예요. 모터가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짧은 시간에 과전류가 인입됐을 때 그 전류로 인해서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은 방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O타임도 보통 한 5초 정도로 O타임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D타임과 O타임을 EOCR 상에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부하 같은 경우는 정상 운전 전류를 설정을 해주는데요. 정상 운전 전류보다 약 110에서 125%, 약 한 10%에서 25% 이상이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모터가 정상 운전했을 때 이 노브를 값을 줄여 나가면서 어떤 점이 됐을 때 이 트립 시그널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지점이 정상 전류의 지점이 될 거고요. 그 지점보다 약 한 10%에서 25% 조금 더 크게 세팅 값을 잡아주면 그 값이 우리가 로드로 잡아줄 수 있는 EOCR에서 판단하는 정상 여부의 세팅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터가 정지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까? 제일 먼저 EOCR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EOCR에서 동작이 제대로 됐는지, 부하 부분과 타임 부분의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MC 쪽에 2차 측에 있는 이 주회로도의 주전원 단자의 테스트기를 통해서 절연 저항과 저항을 측정해서 모터 쪽에 코일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절연 저항 부분도 이상이 없다면 그 다음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가 되겠죠. 모터의 외부 주변 회로 쪽에 이상 여부입니다. 특히 제일 먼저 MC입니다. 이 MC의 스위칭 부분이 접촉 단자에
철편이 제대로 붙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C의 스위칭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고요. 또 어떤 특정 산업 현장, 좀 더 정밀하고 또 모터를 제어하는데 조건부들이 많다면 우리가 PLC나 타이머, 릴레이들이 이 주변 회로에 설계되어 있고 결선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주변 회로들을 PLC 프로그래밍과 더불어서 같이 추적해 가면서 각각의 PLC의 단자 부분, 그리고 릴레이, 그리고 타이머 부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자, PLC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어 회로 쪽을 이렇게 캡처를 하고요. 자, 새 프로젝트를 열고 프로젝트 이름은 오늘 할 거는 EOCR 회로가 되겠죠. EOCR 회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CPU 종류는 XGB, XBCH를 사용할 거고요. 캡처한 보조 회로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시키면 이 왼쪽에 있는 이 라인이 PLC 프로그램상 왼쪽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 라인이 오른쪽 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처음 진입하는 첫 번째 라인부터 따라가 보면요, 이 EOCR의 이 A 접점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접점 부분에 해당되는 F3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변수는 EOCR이 될 거예요. 변수는 EOCR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입력 단자는 P0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EOCR 이후에 연결되어 있는 접점은 타이머의 B접점이 되겠죠. 자, 타이머의 B접점 부분은 F4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변수 이름은 타이머 2가 될 겁니다. 타이머 2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출력 부분에 타이머 1이 되겠죠. 자, 출력 부분은 타이머 부분이라서 F10을 써서요. 그래서 T1을 쓸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의 0번지로 할당해 주고요. 1초기 때문에 우리가 10만큼 카운팅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 주면 이 타이머의 기능과 동일하게 PLC상에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EOCR 부분에서 병렬로 이렇게 지금 회로도가 구성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F6를 가지고 만들어 줄 거고요. F6를 통해서 병렬 회로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은 T1의 B접점이고 부저가 될 거죠. 그래서 B접점인데 T1이다. 자, T1으로 정의해 주고요. 그리고 T1에 해당되는 출력 부분은 부저가 되겠죠. 이건 실제 출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부저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 P에 20이 되겠죠. 자,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은 PLC를 보게 되면, 자, 입력 부분은 0에서부터 15까지 이 단자 중에 개발자가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은 P에 20부터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사용을 해주면요, 자, P에 20으로 출력 단자를 잡았고요. 출력이 나와야 될 기구는 부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T1의 A 접점입니다. A 접점 F3가 되겠죠. 그리고 T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출력 부분은 T1 부분의 출력 부분은 타이머 T2가 되겠죠. 그래서 F10에 T1에 자, T2가 되겠죠. 그리고 1초 단위니까 10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위쪽도 T0가 아니고 보면 T1이 되겠죠. 자, T1에 T에 1이 될 거고 10이 될 겁니다. 그래서 T1로 고쳐주고요. T2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병렬로 해서 옐로 램프에 출력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F6을 만들어주고 출력 부분은 F9가 되겠죠. F9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변수는 옐로 램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P에 20부터 시작했으니까 21로 잡아주면 옐로 램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EOCR의 A 접점 부분에 해당되는 회로 설계에 프로그래밍을 해봤고요. B 접점이죠. PB1을 시작으로 회로 설계에서 연결되는 지점들을 PLC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OCR의 B 접점입니다. B 접점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 PB1 A 접점입니다. F3죠. A 접점 PB1입니다.
그리고 PB1과 연결되어 있는 게 PB0 리셋 버튼이죠. PB0입니다. F4죠. PB0로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 PB0와 연결되어 있는 출력 부분은 MC1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MC1이 될 겁니다. 그래서 MC1으로 잡아주고요. 자, EOCR의 비접점 부분에서 다음 라인들은 다 병렬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라인들은 F6로 처리를 해줍니다. F6를 계속 눌러주면 이 라인의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라인들이 다 EOCR의 B접점에 연결이 되어 있죠. 곧 EOCR의 B접점이 동작하면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LC 프로그램상 EOCR 다음 스텝으로 세로선을 만들어줍니다. 곧 이 라인입니다. 자, PB1 다음이 MC1입니다. A접점이죠. MC1 A접점입니다. 자,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게 타임입니다. 응용명령 T-ON이 될 거고요. 번지는 T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초를 잡았기 때문에 100번의 카운트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 자기유지 회로를 위해서 세로선을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세로선을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타이머입니다. 타이머의 B접점이죠. 그래서 F4를 눌러서 해주고요. 그리고 타이머는 T0가 되겠죠. 회로 설계상은 릴레이 회로 구현을 할 때 타이머의 A접점을 사용해서 회로 설계를 했지만 우리 PLC 프로그램에서는 타이머에서의 A접점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로직인 MC1의 A접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PLC 프로그램의 사용 이유이기도 하죠. 스위치의 개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MC1의 A접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C1 A접점 썼고요. 그 다음 MCY입니다. MCY로 연결하고요. 자, 다음 스텝은 타이머의 A접점, 한시 A접점이고요. MCD입니다. 자, 타이머의 A접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출력은 MCD가 되겠죠. MCD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MCD 다음은 MC1의 B접점입니다. F4가 되겠죠. MC1의 B접점을 사용하고요. 출력 부분은 화이트 램프가 되겠죠. 그래서 화이트 램프를 사용해 주고요. 자, 다음입니다. MCY죠. A접점입니다. MCY의 A접점을 쓰고요. 출력 부분입니다. 이번엔 레드 램프가 되겠죠. 자, 레드 램프의 프로그래밍이 됐고요. 그다음 MCD와 그린 램프가 되겠죠. MCD와 그린 램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했던 EOCR의 회로 설계 부분에서 PLC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해서 회로도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인가되는 순서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PLC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프로그램이 스캔되는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회로 설계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자, 라이팅 해보겠습니다. 라이팅 하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사용할 PLC의 에뮬레이터를 켭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켰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PB1이 되겠죠. P001을 눌렀다가 되더라도 자, 자기유지 되고요. 레드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Y 기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0초 이후에는 델타 운전으로 전환이 되고요. 델타 운전 중에 주회로도 쪽에 EOCR이 과전류에 의해서 트립되게 되면 곧 P00 쪽에 전원이 인가되면 다 끊어지고요. 모터는 정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전류에 의해서 모터가 정지됐다라는 시그널을 부저와 옐로 램프의 1초 단위로 전멸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EOCR을 누르게 되면 복구가 되게 됩니다.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Y 델타 기동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지금 부저와 옐로 램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EOCR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구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박스를 놓고요. 그리고 표시등은 옐로 램프와 부저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 필요한 게 EOCR이 되겠죠. 그래서 부품에서 계전기 EOCR 부분을 배치하고요. 결선할 때는 주회로도 부분은
주전원과 모터 부분의 시퀀스 결선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퓨즈 뒷단의 두 가닥선부터 이루어지는 제어 회로는 PLC 프로그래밍으로 PLC 결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눠서 결선을 해보면요. 먼저 주회로도 부분의 시퀀스 결선입니다. 주 전원으로부터 차단기 1차 측까지의 결선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 전원 부분은 2.5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갈색부터 해서 선을 연결해서 차단기 쪽으로 결선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입니다. MCCB의 2차 측부터 EOCR의 1차 측이죠. 그래서 MCCB의 2차 측부터 EOCR의 1번입니다. 자, EOCR의 1번으로 가고요. 자, 부품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OCR의 2차 측에서 MC1의 1차 측입니다. EOCR의 2차 측부터 MC1의 1차 측이 되겠죠. 1차 측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 MC1의 2차 측부터 모터의 U까지입니다. MC1의 2차 측부터 모터 1의 U까지 결선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선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모터의 X 단자부터 MC1의 1차 측입니다. 자, 모터의 X입니다. X부터 MC1의 1차 측입니다. 그래서 1차 측까지 결선을 해주고요. 자, MCY입니다. MCY의 1차 측의 첫 번째까지 여기 결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MCY의 2차 측을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MCY의 2차 측을 묶어주도록 할게요. 묶어주고요. 그 다음 8번으로도 이렇게 묶어주는 작업. 그럼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모터의 U부터 혹은 MC1의 첫 번째부터 MCD의 첫 번째로 1차 측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C1의 7번부터 해서 MCD의 1차 측의 첫 번째 단자로 결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요 부분이 요 결선이 되겠죠. EOCR의 1차 측 첫 번째부터 퓨즈까지입니다. EOCR의 첫 번째부터 퓨즈의 첫 번째까지 결선을 해주면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갈색 부분의 결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흑색입니다. 자, 이제 흑색 부분도 동일하죠. 차단기부터 내려와서 차단기의 1차 측으로 내려가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흑색으로 해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 차단기 2차 측부터 EOCR의 두 번째까지 결선해 주고요. 차단기 2차 측부터 EOCR의 2번으로 결선됐습니다. 그럼 EOCR의 2차 측부터 MC1의 1차 측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C1의 1차 측으로 가주고요. 그 다음 MC1의 2차 측부터 해서 V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V 단자까지 전동기에 결선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모터의 Y부터 MCY의 1차 측까지입니다. 모터의 Y 단자입니다. Y 단자부터 해서요. MCY의 1차 측까지 여기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요 라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MC1의 2차 측부터 해서 MCD의 1차 측까지입니다. 자, MC1의 2차 측부터 해서 MCD의 1차 측까지 결선 부분이고요. 자, 그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흑색 부분 다 결선이 이루어졌고 MCD의 2차 측부터 MCY의 첫 번째 1차 측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요 색깔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갈색입니다. 그래서 갈색으로 선을 바꿔주고요. 갈색으로 바꿔줘서 여기입니다. MCD의 2차 측에 여기 8번부터 해서 MCY의 1차 측의 1번입니다. 8번으로 해서 MCY의 1차 측의 1번으로 연결해 주고요. 색깔은 이 MCY의 색깔, 갈색 선을 따릅니다. 이 부분도 해야 되겠죠. MCD의 7번부터 2차 측 7번부터 MCY의 1차 측의 3번까지입니다. 이건 회색이죠. 그래서 회색으로 해서 7번부터 MCY의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라인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회색 선으로 바꿔서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단기까지 회색선으로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 요 라인입니다. 차단기의 2차 측부터 해서 EOCR의 1차 측에 세 번째 단자까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EOCR의 2차 측부터 MC1의 세 번째입니다. EOCR의 MC1의 세 번째까지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MC1의 2차 측부터 해서 W까지입니다. MC1의 2차 측부터 해서 지금 회색이죠. MC1의 2차 측부터 해서 W까지입니다. W선까지 모터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 MC1의 2차 측부터 해서 MCD의 1차 측입니다. MC1의 2차 측부터 해서 MCD의 1차 측으로 결선 작업을 해주고요. 자, 이 부분이 방금 이 부분이 되겠죠. MC1의 2차 측부터 MCD의 1차 측으로 가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흑색선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MCD의 2차 측부터 MCY의 2번으로 흑색입니다. MCY의 2번으로 이렇게 가주고요. 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연결이 돼주고요. 모터의 G 단자부터 해서 MCY의 세 번째까지, MCY의 세 번째 단자에서 선을 빼서요. 모터의 G 단자까지 연결을 해주면 회색선이 되겠죠. 그러면 결선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접지 부분이 되겠죠. 접지 부분은 자, 청록색으로 바꾸고 접지입니다. E부터 해서 접지선까지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주회로도 부분의 결선은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남았네요. 지금 EOCR의 1차 측에 3번부터 해서 퓨즈의 1차 측의 두 번째 단자까지, 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주회로 쪽은 결선을 다 해줬다. 이제 제어회로 쪽이 결선인데요. 제어회로 쪽은 이 퓨즈 2차 측에서부터 나와서 여기는 이제 PLC가 되겠죠. PLC의 결선이 될 건데요. EOCR이란 기구는 전원으로 나오되 EOCR은 PLC의 제어를 받는 게 아니죠. MCCB가 인가되자마자 바로 EOCR 쪽으로, 쉽게 해서 퓨즈 2차 측에서 바로 선이 나와서 EOCR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PLC 영역이 아닙니다. 이쪽부터 PLC 영역이 될 거예요. 결선 작업이. 타이머는 PLC로 처리됐고요. 자, 부조 출력부로 잡아줘야 되고, 타이머 PLC 프로그램으로 처리됐고, 옐로 램프는 출력으로 잡아줘야 되고요. MC 잡아줘야 되고, 타이머는 PLC 프로그램에 처리됐고, MC 부분은 출력 부분을 잡아주고 다 잡아줘야 되겠죠. 스위치 부분들은 전부 다 PLC 프로그램에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 두 부분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쪽도 다 처리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도 EOCR 부분의 입력부에 연결돼야 되겠죠. 실제로 EOCR이 과전류를 감지해서 트립이 됐을 때 그 트립 시그널을 이 EOCR 쪽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면, 자, 먼저 전원부입니다. 퓨즈에서 퓨즈 2차 측에서 EOCR 쪽으로 전원을 인가시켜주는 부분. 보조회로는 갈색이고요. 1.5스퀘어입니다. 그리고 자, 퓨즈 2차 측에서 EOCR의 전원부 단자의 결선을 해주고요. 자, 이 부분이 EOCR의 전원부입니다. 6번, 12번 결선해줬습니다. 그리고 PLC 쪽의 전원은요, 이 12번에서 나와서 이쪽에서 PLC로 전원부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번에서 나와서 PLC의 전원부로 지금 선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 단자 하나에서도 EOCR 쪽에 선을 연결해 줄 거고요. 나머지 쪽 단자에서 나와서 EOCR에 전원부 6번이죠. 6번으로 연결해 줄 거고요. 또 6번에서 나와서 마찬가지로 PLC 쪽에 전원부의 선을 연결을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PLC 전원부는 연결이 됐고요. 자, 입력부는 EOCR입니다. 그리고 입력부는 푸시 버튼 1, 0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총 입력부는 3포인트가 되겠죠. 우리가 XG5000을 보더라도 실제로 입력부로 잡아놓은 건 P00 EOCR이 되겠죠. 그리고 입력부로 잡아놓은 거는 P1
그리고 P2 총 3개의 단자가 입력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부부터 결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 입력부 결선 작업을 위해서 컴과 24V를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 EOCR의 입력부의 공통 단자는 10번입니다. 그리고 4번이 B 접점이 될 거고요. 5번이 A 접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 접점을 5번과 연결시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00와 결선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공통 단자인 10번과는 P의 마이너스 단자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입력부에 대한 결선 방식은 제가 1강 PLC 자기유지 회로에 설명이 잘 돼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 부분에 결선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 다음 푸시 버튼이 있죠. 푸시 버튼의 입력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잡은 이 마이너스 쪽 단자가 우리가 공통선으로 해서 푸시 버튼의 한쪽 단자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쪽 단자는 P1로 우리가 푸시 버튼 1은 P1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P1로 할 겁니다. 자, P1은 여기죠. 이쪽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쪽은 공통으로 잡아서 PB0와 연결되고요. 또 나머지 한쪽 단자는 P2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P2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차단기 올립니다. 파워에 불 들어오죠. PLC는 전원이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PB1을 눌렀을 때 P01에 지금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PB0를 눌렀을 때 P2에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EOCR 버튼을 누르더라도 P0에 지금 EOCR 쪽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 부분은 P00 EOCR, PB1, P1, PB0, P2에 전부 24V의 전원이 인가된다 라는 겁니다. 자, 결선 방식을 좀 빨리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강의가 요구 조건과 회로 설계와 PLC 프로그램 구현, 또 테스트, 나중에 점검까지, 진단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강의를 다 담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 1강에 PLC 결선 부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좀 듣고 강의 순서가 1강부터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중간에 강의를 접하시더라도 1강부터 차근차근 강의의 챕터에 맞게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에 대한 결선은 다 이루어졌고요. 자, 출력 부분은 아래쪽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출력 부분은 일단 컴을 공통으로 다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 컴과 또 컴, 그리고 컴을 두 개를 다 묶었고요. 자, 출력부는 여기 화이트 램프, 레드 램프, 그린 램프, 그리고 옐로 램프 부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MC1, Y, D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출력부에 대한 결과를 보면요. 자, 출력부는 P20부터 시작이죠. 부저입니다. 그래서 P20 부저를 출력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의 한쪽 부분을 빼서요. 컴 단자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단자를 빼서요. P20과 부저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부저 쪽에서 한쪽 단자를 빼서 P20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20쪽과 연결된 이쪽 부분은 공통으로 다른 출력과도 연결을 해주고요. 또 이 부분은 선을 빼서 계속 공통으로 잡아줍니다. 다른 쪽과도 왼쪽 부분으로 연결해주고요. 이쪽도 왼쪽 부분, 또 이쪽도 왼쪽 부분과 연결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황색 선에서 한쪽 선을 빼서요. 자, 다음 프로그램에 지정된 걸 보면 20번 다음 21번이죠. 황색 선입니다. 황색 램프입니다. 그래서 황색 램프를 선을 빼서요. 21로 갑니다. 21로 연결해주고요. 나머지 한쪽 선을 빼서 220V와 연결된 선을 빼서요. MCD와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 MCD에서 빼서 MCY와 연결해주고요. MCY와 선을 빼서 MC1과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21일 부분이 옐로 램프가 됩니다. 그래서
옐로우 램프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옐로우 램프 다음에 21 다음은 22는 MC1이 되겠죠. 그래서 22 부분에 선을 빼서요. MC1의 나머지 쪽 전원 부분에 연결해 주고요. 자, 22 다음은 23입니다. MCY입니다. 그래서 MCY는 23번입니다. 23번에 선을 빼서요. MCY의 전원 부분으로 연결해 주고요. 자, MCY 23번 다음은 24번이죠. MCD입니다. 그래서 24번에 MCD와 연결을 해줍니다. 6번이죠. 자, 24번까지 했고요. 그럼 25번입니다. 화이트 램프가 되겠죠. 자, 화이트 램프는 25번이죠. 그래서 25번으로 연결해주면요. 되고요. 그 다음 화이트 램프 다음 26번은 레드 램프가 되겠죠. 자, 적색 램프, 레드 램프는 26번이 됩니다. 26번에 레드 램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7번은 그린 램프가 될 겁니다. 27번 그린 램프 쪽으로 연결해 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출력 부분에 대한 결선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 올립니다. 전원 켜졌고요. XG5000의 프로그램을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장비에 로딩하는 부분이 끝나면 쓰기를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라는 게 뜨고요. 전원을 켰을 때, 껐다가 켰을 때 장비에서 봤을 때는 파워와 런이 같이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이트 램프 켜졌죠. 자, PB1을 눌렀을 때 레드 램프가 불이 들어오고요. Y 기동으로 약 10초간 운행하다가 10초가 지나고 난 뒤에는 델타 운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알림이 떴네요. 합선이 발생했습니다. 자, 합선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왜 합선이 일어났는지를 자, 보게 되면 지금 Y에서 델타로 넘어갈 때 합선이 발생됐다고 했어요. 자, 회로도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합선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지금 Y에서 스위칭이 된 상태에서 전류가 인가됐죠. 그리고 이 타이머에 의해서 이 B 접점은 떨어지고요. 이 A 접점은 붙음으로써 잠깐 볼까요? 자, 3초, 4초, Y쪽이 붙었죠. 그리고 5초. 이 타이머의 스위칭에 의해서 MCY와 MCD가 교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타이머에서 교차하는 이 스위칭이 정교하거나 또 정확하지 못하고 조금만 오차가 있더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MCY에서 MCD로 스위칭되는 순간이 잠깐이라도 같이 스위칭이 될 수가 있어요. MCD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전에 스위칭이 돼버리면 합선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둘 다 붙어 있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럭 회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인터럭 회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럭 회로는 한쪽이 동작을 하면 다른 쪽은 동작하지 못하도록 해준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도 인터럭 회로를 하나 넣어주고요. 이쪽에도 넣어주고, 단 이 B접점은 이 MCD의 B접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B접점 MCY의 B접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인터럭 회로를 넣어주게 되면 이 MCY가 전원이 인가되는 순간에는 여기가 떨어져서 MCD는 절대로 동작을 할 수가 없고요. MCD의 전원이 인가되면 이게 떨어져서 MCY가 동작할 수 없도록 인터럭 회로를 중간에 넣어줍니다. 자, PLC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MCY입니다. MCD입니다. 중간에 F4를 넣고요. 그리고 MCY는 MCD에 인터럭 회로를 넣고요. 그 다음 MCD에는 MCY에 인터럭 회로를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딩을 하고 전원을 올리고요. 자, PB1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PB1을 누르면 레드램프 불이 들어오죠. 10초간 째깍 되고요. PB1 전원이 인가되고 난 뒤에 10초 후에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델타 기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상 동작 중에 주회로도 쪽에 과전류가 감지되게 되면 모터는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과전류가 흘러서 모터가 멈췄다는 시그널을 옐로우 램프와 부조의 교차 점등을 통해서 부조의 소리에 의해서 사용자, 관리자, 그리고 개발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